토트넘과 스타드렌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토트넘에게 16강 진출 여부의 가장 중요한 경기 하루를 남기고 취소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한국 시간 8일 시마에 콘테 감독의 기자회견이 열렸고 인터뷰를 통해서 토트넘의 심각한 상황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기사를 통해서 6명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콘테 감독은 총 11명의 확진자가 나와버렸다고 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심경이라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먼저 렌과의 경기를 대비하기 위해 멤버를 구성했고 훈련을 준비했고 실제 11명의 선수들이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마저 음성이었던 선수가 양성으로 판정나면서 10명이 되어버렸고 훈련도 스톱하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선수들은 훈련이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 여부는 매우 중대한데 이러다가는 더 많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됩니다. 우선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거나 선수들에게 건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양성 반응 결과 자체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양성 반응 선수 명단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취소했다는 것 자체가 PCR 검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심각성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래 UEFA 규정에서는 13명 미만의 선수가 남게 되는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토트넘의 경우 13명 미만까지는 아닌데 음성이 양성으로 수시로 바뀌면서 토트넘 관계자 모두에게 닥친 심각한 상황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곧바로 스타드렌 구단 측의 입장이 전해졌는데 토트넘이 UEFA 동의 없이 일방적인 경기 취소를 통보했다면서 강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좀 이해가 가는 것은 프랑스 팀인 렌은 현재 조 1위로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되었는데 토트넘과의 경기를 위해서 이미 영국으로 원정을 와 있는 상태로 훈련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단의 레벨로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1차전에 비기기도 하고 한껏 고조되어 있어서 이참에 토트넘을 쓰러뜨리겠다는 각오까지 다져 있다 보니 렌만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 되어서 불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기라고 했지만 만약 정말 일방적인 통보였고 UEFA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몰수패를 감수해야 합니다. 어차피 팬들이 컨퍼런스 리그에 그렇게 집착하지도 않고 명분도 있으니 토트넘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오히려 경기를 치르는 것이 더 피해가 심한 거죠. 우선 좀 더 단호한 UEFA가 연기를 받아들여 줬다면 프리미어 리그는 더 유연하기 때문에 주말 리그 경기도 연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영국은 무증상이라고 해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 무조건 10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우 공개되진 않았지만 7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16일까지 자가 격리가 되는 것이고 17일 금요일 새벽 4시 30분 경기인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는 출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건강 문제인데 이는 밝힌 바가 없고 손흥민이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대활약을 한 걸 보면 무증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 팬들에겐 매우 허탈할 수 있습니다. 최소 2경기가 연기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토트넘은 번리전까지 3경기가 연기가 되고 앞으로 더 타이트한 스케줄로 경기에 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토트넘의 더 큰 불안 요소가 될까요? 어쩌면 토트넘에게 기회가 온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구단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분명 경기들은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 더 힘든 일정이 되겠지만 빅클럽들을 보면 주전 경기까지 치르면서 선수들의 혹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로테이션을 돌려도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경기를 치르는데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을 보면 다르죠. 수년째 스쿼드 걱정입니다. 빅클럽만큼 돈은 쓰지 못하고 보유한 선수 자원으로 높은 곳까지 오르고는 쉽고 그런데 선수들 간 레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요 선수 부상이 한번 터지고 나면 팀이 망가져버릴 정도입니다. 케인은 시즌마다 혹사로 부상을 달고 살면서 이탈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다 보니 부상을 당하면 팀의 직격탄이 되고 전력 누수의 최소화를 위해서 대체 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만 봐도 대체 선수는 요렌테, 비니시우스였으니 커버하기가 좀 어려웠죠. 오히려 손흥민을 믿게 되고 손흥민은 케인의 공백을 그래도 승리로 메꿔줬습니다. 하지만 분명 케인이 없을 때 손흥민의 활약에도 영향이 있긴 했죠. 상대 수비가 중요 선수를 2명 집중 마크하다가 1명만 마크하게 되니까 오히려 손흥민이 자유롭게 플레이하기 어려웠습니다.
K는 나온 편입니다. 토트넘에 손흥민이 빠지게 되면 정말 최악이 됩니다. 손흥민이 빠진 경기의 승리 확률은 매우 낮을 정도입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될 경우 이번 코로나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믿을 수 있는 대체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자리는 메꾸지만 실력을 메꿀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현실에 토트넘은 3년 동안 포체티노, 무리뉴, 누누까지 감독으로만 수백억을 지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처럼 현실의 명장인 콘테 감독을 연봉 210억에 시즌 중에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실제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며 활동량도 크게 증가했고 좋은 경기력과 결과도 보여주면서 현재 14라운드까지 치른 상황에서 리그 5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부진한 시기가 있었음에도 5위이니까 콘테 감독의 언급에 따라 팀은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자신은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트넘의 마지막 문제인 일주일에 2경기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스쿼드가 만들어져야 하고 손흥민 같은 중요한 선수를 대체하면서도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선수만 영입된다면 토트넘은 B클럽으로 갈 확실한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앞으로 3주 후면 3주만 버티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수비수 로메로의 장기 부상으로 센터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로메로는 최대 2월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1월에 있을 리그와 기타 많은 대회 경기에 수비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니 토트넘 수뇌부는 이미 센터백 영입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민재라는 거죠.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리치 기자는 콘테 감독은 센터백 영입을 바라보고 있다. 한 명은 메뉴의 에릭 바이이고 다른 한 명은 페네르바체의 김민재다라고 전했습니다. 김민재는 현실은 분명 쉽지 않지만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 페네르바체는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긴 하니 원하는 금액을 부르게 되면 이적이 가능하죠. 이제 김민재는 2천만 유로는 아쉬운 상황이고 2,500만 유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4천만 산체스보다는 김민재가 훨씬 낫지 않나요? 콘테 감독은 토트넘을 선택했던 조건 하나가 선수 영입도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즌 미룰 거 없이 올겨울 이적 시장에서 레비 회장이 제대로 선수만 데려와 준다면 단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겠죠. 토트넘은 바쁜 일정에도 로테이션을 돌려도 전력이 지금보다는 더 레벨업 되기 때문에 3경기가 연기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일이 벌어진 거 돌이킬 수 없고 지금부터 또 다른 긍정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선수들 어차피 지칠 대로 지쳤을 텐데 무증상이라면 이참에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팬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속상하긴 하네요. 그래도 우리 잘 참아보자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더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